안녕하세요. 들으시는 분들. 우스타 6화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6화의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생각했던 점은 바로 7기의 수료식이 끝났다. 그 말인즉슨 6기의 수료식도 벌써 1년 전이다. 그래서 1년 전에 수료를 한 사람과 지난주에 수료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싶어서 이제 초대를 드려봤고요. 그래서 1화부터 5화까지는 다 우테코 6기들로만 구성이 됐었는데 6화는 특별히 7기분 두 분을 이제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7기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왜 하게 됐는지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겪으실 상황이겠지만 항상 캠퍼스에 모여서 수다만 떨고 모두 이제 거의 1년간을 이 사람들과 함께 지냈잖아요. 그러다가 다 같이 취준을 해서 바빠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수다를 더 이상 떨지 못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때쯤에 제가 '아 우리끼리 수다 떠는 게 참 재밌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어떤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들게 되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6기 백엔드 짱수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7기 백엔드 비타라고 합니다. 네 저는 프론트 7 기로 이제 되게 재밌어 보이는 콘텐츠인 것 같아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고 한 1 시간 정도 녹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재밌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기분들 요즘 뭐 하고 지내시나요? 비타나 익셉이나 둘 다? 저희는 요즘에 정주영 스터디라고 그 현대 회장님 있잖아요. 오. 네 그분이 "아침 시간을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셔 가지고 아침 9 시까지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공부를 하는 스터디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7-8 명이서 같이 하고 프론트끼리 잘하고 있고 다들 그냥 취준하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때 익셉은 그냥 똑같이 취준 공부를 거기서 하는 거죠? 아 그쵸. 네. 음. 그렇습니다. 아침 9 시에 다 준비해서 공부를 하러 나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비타는 요즘 뭐 하고 계시나요? 저도 평일에는 그 백엔드 했던 크루들이랑 모가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10 시에 무조건 일어나서 6 시까지 다 같이 모가콜을 하고 그게 이제 룰로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자유롭게 더 하는 걸로 이렇게 평일에는 보내면서 다 같이 취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좀 더 고도화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서 저 또한 그러고 있고 그래서 아마 프로젝트 반, 취준 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타는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저는 페스타북 프로젝트인데 학교 축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그때 학교 축제를 만약에 시작한다고 하면 에브리타임이나 인스타나 카카오톡이나 뭐 학교 홈페이지 좀 여러 군데 이렇게 행사 정보들이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바꿔도 4개 다 바꿔야 되고 어떤 건 또 최신화가 안 되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의존성을 다 제거하고 이제 한 곳에 모은 하나의 좀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걸 템플릿화 해 가지고 그냥 대학교에서 자신만의 축제 만들고 싶다 하면은 바로 아이디 비밀번호 발급받고 그거에 맞게 템플릿해서 넣는 형태입니다. 음. 음. 고도화를 하고 계시다. 익셉 이 프로젝트를 어떤 걸 했는지는 저희 아까 요거 녹화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했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아 주실 수 다시 한번 있나요?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뒤에 배경에 보이시겠지만 아맞다라는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우테코 내에서 되게 수많은 이벤트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코치분들의 어떤 뭐 잠깐 어떤 1 시간 정도의 어떤 세미나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6 기분들이나 5 기분들이 가끔씩 와서 아이스크림 선착순으로 몇 명으로 자른다든가 이런 것들을 꼭 이제 신청을 넣어야지 하다가 맨날 까먹는 사람들의 어떤 이런 페인 포인트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슬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웹 서비스적으로 모아서 보여주고 그 이벤트를 한번 등록을 해 놓으면 절대 까먹지 않게 리마인드를 해 주자.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게 됐었습니다. 네. 음. 저 근데 방금 익셉이 이야기했던 그 아이스크림 예시를 듣고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겼는데 그 7기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궁금하거든요. 이게 왜 아. 궁금하냐면 밑밥을 먼저 깔면은 저희 6기는 특히 6기 백엔드는 진짜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저희는 선배들이 뭐 아이스크림을 사 오셨다. 슬랙에 딱 뜨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페어를 하다가 5분 늦게 왔어. 그럼 이미 그 아이스크림은 못 먹는 거거든요. 다 털려서. 그랬었는데 언제 한번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서 갔었는데 우물가에 놔둬도 아무도 안 가져가길래 7기 뭐지? 약간 이랬던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7기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가가 조금 궁금합니다. 근데 그 우물가라고 하시면 잠실 캠퍼스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아 소파 그러면 있는 곳. 비타가 분위기가 왜 그런지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 책임을 아 아 성능에다 갖다 놨으면은 아마 6기랑 비슷했을 거라서. 네. 음, 아 근데 저희도 생각을 해 보면 코치분들께서 그런 말씀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이가 많다?" 네, 음, "MBTI적으로도 아이가 많다."라고도 얘기해 줬던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사실 좀 많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저는 100% E라서 그 처음에 우테크 왔을 때 이게 시끌벅적한 그걸 엄청 기대를 했었는데, 처음 레벨 1, 레벨 2 때 약간 그 도서관에 그 서울대생 다 앉아 있고 다 자기 노트북에만 그 공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여기서도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초반에는. 초반에는 했었는데 점점 풀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시작하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크루랑 프론트 크루랑 이렇게 융합이 되니까 갑자기 이제 거기서 백엔드가 서서히 자물쇠가 풀려 가지고 네. 쪼끔 그때는 좀 활발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 초반에는 확실히 좀 어떻게 보면 모범 모범단 음, 느낌이 좀 음, 강했던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요. 맞아요. 저도 그런 얘기 좀 들었었던 게 이제 우테코 들어와서 코치분들이 그 "아 이번 약간 백엔드 분들이 저번 기수와는 되게 다르다."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캠퍼스 썼고 프로젝트를 해 보니까 네 아까 비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물쇠가 다들 그땐 풀렸는지 재밌는 음, 분들도 되게 많고 네. 아이라고 보기 힘든 그냥 아이 호소인들이 좀 많았던 것처럼 기억이 나거든요. 익세카 비타는 혹시 조용한 쪽이셨나요? 아니면 좀 말씀이 많으신 편이셨나요? 어 저는 되게 조용한 모범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러면 저도 네. 같이 힘입어서 '저도 조용한 모범생이지 않았나.'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 어 근데 코치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익셉이나 비타 어땠나요?"를 물어보면은 "아 비타 조용했죠. 익셉 조용했죠."라고 말씀을 하셨을 정도의 느낌이었을까요? 사실 아 전혀 아닌 것 코치분들이요? 같아요. 그러면 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도 사실 저만 시끄러웠던 건 아니고 시끄러웠던 사람이 많긴 하죠. 근데 사실 7기 때가 '이번 기수는 조용하네.'가 아니라 6기 때가 '왜 이번 백엔드는 시끄럽지?'의 느낌이었다고 들었긴 해요. 대체적으로 백엔드는 다들 조용한 분위기라고 들었고 그래서 7 기도 딱 그 흐름에 일치하지 않았나 생각하긴 합니다. 아 그것도 궁금한데 처음에 어떻게 친해졌는지를 설명하려면은 그 시작에 뭐를 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저희 6기 같은 경우는 처음 조 짜고 나서 바로 연극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혹시 7기 분들도 그러셨는지. 아. 저도 사실 그 이제 우한 테크코스에 관심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 들어오기 전부터, 아니 사실 원서내기 전부터 연극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들어와서 '에이 그래도 친해질 시간은 주고 연극을 시키겠지.' 했는데
아니 뭐 갑자기 가정통신문이 잡담방에 딱 올라오더니 바로 연극 준비 이래 가지고 어 아니 이렇게 빨리 하는 게 맞나? 이거 말도 안 났는데 이거 제대로 큰일 났네. 이거 회식도 안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랬던 기억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빨리 연극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음. 혹시 막 그런 건 없었어요? 각자 프론트나 백엔드 안에서 끝나지 않는 논쟁거리 같은 것들? 약간 말만 하면 불붙는? 저는 생각이 나는 게 몇몇 크루가 나는 그러니까 정적 팩토리가 있어도 절대 안 써. 스탠스를 취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불붙기 시작한 게 그럼 정적 팩토리 메서드를 왜 쓰나?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쓰임인가 아니면은 단순히 보일러 플레이트 코드인가? 그걸로 엄청 의견이 갈렸었거든요. 그런 게 좀 생각이 나가지고 혹시 기억에 남는 주제들이 있을지. 백엔드는 제 기억상에는 진짜 하나 꽂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걸로 며칠 좀 싸웠던 사람들이 몇몇 있었던 것 같은데 DTO 가지고 싸웠던 것도 많았고 그리고 아니 컨트롤러가 꼭 있어야 돼? 약간 뭐 그런 거 아마 다 똑같지 않았을까. 네. 또 그래 DTO 써. 근데 DTO 이름을 붙여야 돼? 그거 줄임말인데? 라는 또 논쟁으로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진짜 다 비슷하네요. 음. 근데 약간 그런 게 좀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되게 수용적인 사람이거든요. 뭔가 학습을 할 때 그 막 궁금증이 엄청 많은 편이 아니고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주변에서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가서는 주관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개발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럼 초반에는 조금 혼란스러우셨겠어요? 첫 번째 페어 만났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정적 팩토리 메서드야 하면서 열심히 쓰자 하면서 선수한테 알려줬는데 두 번째 페어를 만나니까 왜 정적 팩토리 메서드를 쓰는 거야? 이러면서 물어보고. 맞아요, 맞아요. 그 어떤 크루 중에 한 분이 되게 명확한 걸 좋아하셔 가지고 저한테 약간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왜 써?" 그렇게 말할 때 내가 뭐지? 어디 어디 책에서 쓰는 게 좋다고 했는데 약간 '왜 여기에 의문을 갖는 거지?' 약간 그렇게 되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 같이 근데 그 사실 의문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게 맞는 방법이잖아요. 에이, 거기에 맞는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어 이런 것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질문하는 그런 걸 좀 배운 것 같았습니다. 칠기한테 궁금한 걸 댓글로 좀 적어줬는데 칠기는 AI 어떤 것까지 배웠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게 저희 6기 때는 AI 관련해서는 뭔가 완전 도입을 한 느낌은 아니었고 어떤 코치분께서만 그냥 잠깐 짧게만 한번 다뤘던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칠기는 좀 어떤 분위기였나요? 저희는 이제 준이 AI를 되게 좋아하시기 때문에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수업을 좀 많이 그때 배웠었던 것 같아요. 뭐 노트북 LM 같은 거 써 가지고 공식 문서 어떻게 읽어야 된다 등등 그런 수업을 하실 정도로 또 지금도 뭐 켄트백은 AI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약간 이런 미니 세미나 같은 것도 열어 주시려고 하고 그 정도로 조금 요번에 프론트는 AI 관련된 수업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듣기도 하고. 네. 그게 뭔가 정규 수업에 녹아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칠기 프론트 잡담에다가 요거 세미나 할 건데 관심 있는 사람은 들으러 오세요의 느낌이었던 거예요? 아 둘 다입니다. 둘 다. 아, 둘 아 다? 예. 펜트백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그 칠기 잡담방에 이제 올려주시기도 하고 뭐 애초에 저희 레벨 2 수업 때도 거의 대부분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학습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공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그런 수업이 좀 음.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기수 하나 차인데도 환경이 확 달라지니까 교육도 좀 많이 달라지네요. 어, 백엔드에서도 AI 활용을 좀 했었는데요. 제 건프가 이제 새로 오시게 되면서 커서 기반으로 이제 약간 제로 투 원 만드는 그 과정, 그다음에 커서를 어떻게 잘 활용하시는지 그런 거에 대한 프롬프팅 하는 거 그런 것도 막 잘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댓글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그 팀 프로젝트 하기 전에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만들어 보는 걸 이제 러버볼을 활용해서 이제 서로 발표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마 지금 팀 프로젝트 하고 있는 그 기획 초기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저희 프로젝트에서도 확실히 영향을 줬었거든요. 저희 가장 전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 진짜 되게 흥미롭고 궁금한 그런 경험들이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딱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있었던 프로젝트 팀은 초반에 주제 정하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아마 다들 그랬겠지만 저희는 그래서 막 뭐 1대다 체스 게임을 만들어야 된다. 뭐 뭘 해야 된다. 이걸로 진짜 회의만 3일 동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러버블로 프로토타입 만드는 거 해봤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음. 그러면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게 수료식에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개인적인 회고하셨는지 하셨다면 그것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우선 저는 뭔가 이 주제에는 딱히 할 말이 없는 게 수료하기 2달 전쯤에 좀 건강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먼저 우테코를 하차를 하게 됐었거든요. 음. 그래서 어 물론 그러고 나서 관두자마자 바로 건강이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돌아오고 어 이제 수료식 날도 크루들이랑 술 약속이 있었어 가지고 이제 캠퍼스까지는 안 갔지만 캠퍼스 밑에 있는 카페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뭐 관뒀 써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수료식이라고 어떤 특별한 기분이 들었다기보다는 뭔가 이 마음 맞는 크루들이랑 같이 취준을 해 나가면 참 좋겠는데 이젠 캠퍼스가 아니면 어디서 만나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그 알맞은 장소를 좀 찾아 가지고 괜찮아지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수료식 때는 사실 크게 뭐 별다른 기분이 들었다거나 뭐 아쉽다거나 뭐 그런 생각은 잘 솔직히는 안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비타 생각도 좀 궁금하네요. 끝까지 완주하신 부분. 저 혹시 근데 제가 또 E100인데 F100이거든요. 혹시 짱수랑 산초 익셉은 혹시 F이신가요? T이신가요? 그러면 저희 공감을 못 해주실 수도 있는데. 저 F입니다. 저는 저도 F입니다. 뭐야 다 F구나. 저 T긴 한데 F 출신이에요. F 출신이라서 이해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 우선은 저는 두 가지 감정이 들긴 했는데 정말 너무 아쉽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운동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거든요. 그 크루들이랑 같이 하는 운동을 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컨디션 관리를 잘 못하고 제 그 루틴을 지속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4, 5레벨일 때 학습에 대해서 좀 더 방향을 좀 너무 돌아갔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쉽기도 했고, 또 이제 감정적으로 하나 조금 좀 그랬던 거는 뭔가 그 마지막 수료식 날 이제 옷 입고 그 명찰을 목에 매는 그 순간이 뭔가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또 이제 저희 그 소수 크루들한테만 얘기했는데 제가 그 전날에 살짝 이제 울더라고요. 이제 이게 뭔가 아쉬워서 울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다음날 수료식 가서 이제 애써 울음 꾹 참고 이제 다들 사진 찍고 이제 다들 빠빠이 하고, 근데 이제 아쉬워가지고 다시 내려갔는데 또 올라가고 싶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제 크루들 꼬셔가지고 한 번 더 올라가자 이러고 한 번 더 올라가서 우테코 환경 한 번 더 구경하고, 근데 점점 사람 빠져나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이제는 이 사람들 진짜 실물로 못 보다니 하고 이제 딱 집에 왔는데 그 명찰이 이제 명찰 그 카드는 제출했는데 그 명찰 띠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띠가 딱 걸려고 할 때 이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플라스틱이랑 줄이랑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이제는 끝났나 보구나 해서 조금 이제 아쉬운 감? 한번 감정적 저의 그 한번 회고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너무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실 줄 몰랐어요. 두 분이 너무 극과 극이셔가지고.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이게 수료식에 대한 후기는 좀 극과 극인데 MBTI는 똑같네요. 아, 그래요? 네. 엑셀은 F로 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그래도 한 감성합니다. 그 비타가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사실은 저는 수료식 전부터 수료식 전날 훨씬 전부터 우테코가 끝나면 너무 슬프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레벨 3에 집 가면서 우테코 끝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울고. 아, 이 울보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시작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가장 달라졌는지를 익셉과 비타로부터 듣고 그리고 짱수와 저는 이제 우테코 수료로부터 가장 달라진 게 무엇인지 이렇게 비교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질문이 되게 철학적인데요. 시작과 뭐가 달라졌는가. 너무 어렵다. 이번에도 음. 비타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아니 이거 엑셀 자꾸 쉬운 거 먼저 말하고 어려운 거 뒤로 넘겨요. 질문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네요. 그러면 저는 생각을 해보면 아까 산초가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어떻게 보면은 다 수용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오, 그래, 너 의견도 맞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의 주관이 없는 것 같았어요. 뭔가 초기에 보면은. 근데 이제 지금 다시 되돌아보면은 뭔가 나의 그런 어느 정도 철학? 그걸 바탕으로 나의 주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생긴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좀 좋게 생각을 했던 거는 제가 사실 우테코 오면서 고치고 싶었던 게 딱 한 가지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프로젝트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 다 어떻게 보면 헛되게 될 수도 있었던 원인 중 하나가 그냥 이 기술 좋아? 그러면서 저 기술 좋아? 저거 뭐야? 저거 다 경험해 볼까? 이러고 그냥 썼었거든요. 이유 없이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우테코 와서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역으로 다른 크루들이 그걸 할 때 근데 그걸 왜 써? 하면서 이제 거의 한 2시간 동안 토론을 하는 좀 그런 습관을 좀 가지게 돼서 좋은 것 같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터득하게 된 것 같아서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조금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음 뭔가 하나 문제가 생기면은 그래도 옛날에는 좀 이렇게 빨리 넘어가고 싶어 하는 습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내가 이걸 파고 하지 않고 그냥 일단 '해결을 먼저 빨리 해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좀 그런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우테코를 통해서 내 주변 크루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은 되게 깊게 다가가고 어 네 어떻게 보면은 AI도 다가가기 힘든 곳까지 깊게 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이런 크루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하고 의식적으로 그런 생각들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미션을 하다가도 좀 어려운 게 생기면 네 최대한 크루들이랑 같이 좀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도 해 보고 리뷰어분이랑도 좀 많이 얘기를 좀 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은데요. 산초는 그러면은 수료식부터 지금까지죠? 과연 어떤 게 달라지셨을지. 일단 가장 큰 것은 어 취업을 했다. 어? 그 발언 너무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7기분. 무수한 코드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그 뭔가 사회적으로 신분이 달라졌다. 학생에서 직장인 이 점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달라진 점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었죠. 취준 기간 동안. 근데 그런 슬픔이 있기에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코딩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우체국 끝날 때까지만 해도 되게 자신만만했거든요. '아 난 진짜 천재 개발자인 듯?'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회사에 가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막내 신입이 돼 있으니까 그것도 되게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우체국 끝나고 대학교 사람들과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때는 조금 제가 주도적으로 백엔드 개발자들을 이끄는 역할이었다면은 지금은 제가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도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보로.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언급을 한 것입니다. 직장인이 되었다.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상처였나요? 이제 합격하지 못했을 때의 상처? 아, 탈락에 대한 아픔. 맞습니다. 탈락에 대한 아픔 그리고 억울함. '왜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 거지?' 약간 그런 마음들 많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도 곧입니다. 상처받을 일이 곧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곧 직장인 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 상처받을 뻔했습니다.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근데 짱수는 그쵸. 어땠나요? 저는 저도 근데 아 비슷하게 음음. 우테코 수료했을 때 좀 자신만만했어요. 근데 뭐가 자신만만했냐면 저는 주변 크루들에 비해서 기술적인 지식의 깊이로는 뛰어난 크루는 아니었거든요. 대신 제가 저 스스로를 강점으로 내세우기는 나는 그래도 철학적으로 좀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는 코드를 예쁘게 짤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 경험을 해 버렸어요. 내가 짠 코드가 불과 한 스프린트 만에 레거시가 돼 버리는 내 손으로 레거시를 짜고 있는 경험을 해 버렸고 그냥 저는 제 손으로 더러운 코드를 짠 거예요. 근데 저는 드디어 이해를 해 버렸어요. 저 처음 회사 들어갔을 때는 이미 퇴사하신 분들의 커밋이 있는 그 코드를 보면서 '왜 이렇게밖에 못 짰을까?' 뭔가 훨씬 더 좋은 구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밖에 코드가 안 나왔지? 그러니까 그분들을 나쁘게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그때 어떤 환경이 있었길래 이런 코드가 나온 걸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이해를 합니다. 회사에서 나에게 주는 시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코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뭐가 엄청 심하게 얽혀 있어서 이게 최선이었다든지 음. 굉장히 다양한 요소로 또는 굉장히 큰 요인이긴 한데 내가 사실은 코드를 못 짜는 사람이기도 했고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음. 변화하는 코드랑은 쪼끔 다르게 그냥 '완전 예쁜 코드만을 추구할 수는 없다.' 정도의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음. 다들 경험하실 것 같아요. 내 코드로 쓰레기를 짤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음. 혹시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이제 짱수랑 산초에게 조금 점이 하나 더 생겼거든요, 역으로. 어 그러면 이제 막 내가 상상했던 거와 현실의 깨짐이 어느 정도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 현업에 있으면서 우테코에서 이것만큼 배워서는 정말 잘 쓰고 있다 하는 게 있나요? 시간을 조금만 주시겠어요? 아 아니 근데 이게 굉장히 대본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진짜 면접 같아요. 뭐를 진짜 도움되게 쓰고 있지? 아니요. 없어서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나는 우테코에서
했던 고민들을 되게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떤 걸 해서 도움을 받는 걸까가 잘 모르겠어서 그거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럼 저부터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스프링을 안 써요. 코틀린도 안 써요. 저는 고랭이라는 언어를 쓰고 있어요. 구글에서 만든 언어인데, 근데 그래서 우테코에서 한 게 막 엄청 잘 연결된다고 느끼지는 못해요, 솔직히. 그래도 그나마 어, 지금까지 많이 사용된다고 느끼는 거는 음, 다른 동료들에 대한 배려? 배려를 하면서 코드를 짜는 거?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링크를 잘 걸어둔다든지 아니면은 뭐 PR에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설명을 한다든지 뭐 코드를 최대한 서술적으로 작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테코가 아니었으면은 얻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거는 이상을 추구하지만 난 현실에 있다 정도의 갭을 보는 거고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를 생각을 했을 때는 나중에 내가 또는 다른 사람이 이 코드를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우테코 때도 되게 많이 해왔고 그거에 대한 액션 플랜이 그냥 단순히 뭐 메서드를 분리한다 뭐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같은 액션 플랜이 있었던 거지 사실 그 본질은 우리가 코드를 더 잘 관리하자라는 고민들인 거잖아요. 그냥 그 기반 고민들을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결코 헛되지는 않았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가장 어려운 질문으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벌써 무섭네요. 가장 어려운 질문은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은지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면접 질문인데 이거는 익생이 여러분들이 먼저 하시나요? 어, 좋다. 여기서 답변하기 위해 지금까지 늦게 답변을 했다. 안 그래도 이것도 비타 먼저 하시죠라고 제가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음을 그러면은 읽으셨네요. 음, 근데 왜 이런 질문을 음, 준비했는지를 설명해 드릴 테니 그때 동안 열심히 생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냐면은 사실 1년이 지난 지금과 그 당시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때 내가 무슨 마음가짐이었지? 그런 것도 조금 다시 돌아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돌아봤을 때 우테코 시점에서는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 또 바뀌었네? 그런 식으로 좀, 커밋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래서, 왜냐면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은지는 바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지를 듣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되게 저한테 임팩트를 남겼던 크루가 한 명이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 같은 개발자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때가 이제 레벨 3 기간이었고, 저희 팀 프로젝트 기간 중에서 어떤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고 있었는데, 도저히 저는 방법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갑자기 자기 자리를 가더니 종이를 가져와 가지고 거의 관련이 없는 팀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팀이 겪고 있는 문제 상황을 막 종이로 정리를 하기 시작하고 그걸로 같이 고민을 하고 이거에 대한 코드를 같이 볼 수 있느냐 하고 이제 같이 봐주고 해서 되게 되게 어려웠던 문제를 경우의 수 한 4가지 정도로 압축을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사실 자기 시간을 이렇게까지 그들도 레벨 3 기간에 바쁜데 이렇게까지 남의 어떤 동료 개발자의 고민을 나눠주고 해결해주고 약간 이런 뭔가 이런 사람은 진짜 동료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개발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때가 되게 임팩트가 많이 남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현업에 가거나 뭐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러니까 동료들의 그런 어떤 뭐 아픔이 됐든 문제가 됐든 그런 거를 같이 뭐 해결해 주진 못하더라도 같이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해 주는
개발자 혹은 또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서 네, 그런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첫 타자인데 대답 좀 잘한 것 같은데요? 좋은데요? 네. 오히려 아,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 그 면접 그 다대다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들어가 가지고 이거. 음. 어떤 하나의 좀 가치관이긴 한데 이번에도 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개발자가 되자. 저는 이게 딱 핵심 가치입니다. 저는 딱 이게 딱 핵심 가치고 왜 이걸 결정하게 되었냐라고 한다면 어 제가 우테코 기간에 있으면서 그 소프트웨어의 장인? 제가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참된 개발자? 어떻게 보면 그 고경력 개발자는 단순히 코드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나 자동화나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면접, 그런 사람 채용, 그다음에 이제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문제를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등 엄청 종합적으로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거기서 제가 딱 꽂혔던 게 고객을 위한 개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페스타북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용자 2,000명을 마주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 마주하면서 조금 느낀 게 기술은 그냥 어떤 하나의 문제 해결 하나의 수단이지 그 문제를 정의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방향을 탐색하고 결과를 내는 거는 개발자의 몫이라고 뭔가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뭔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고객에게 고객이 요구한 사항을 제가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능이 단순히 돌아갈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복구할 수 있는 예외는 복구해주고 아니면 사용자한테 이제 빠르게 좀 응답을 내려줄 수 있는 어쨌든 그런 좀 신뢰 있는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가장 가까운 고객은 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이제 동료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 신뢰가 가야 저한테 일을 줄 수 있는 거고 제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이제 팀 단위한테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의 첫 번째 고객은 제 옆에 있는 동료가 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신뢰 있는 개발자가 전 좋은 개발자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명을 받아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아. 오늘 머리 다 썼는데요. 혹시. 와, 오늘 했던 답변 기억해서 다음에 면접 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분 다. 음, 삼촌은 요즘 좀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나요? 저요? 이 잘 답변한 두 사람 뒤에. 저는 이제 짧게는 1인분을 하는 개발자. 아, 지금 0.5인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인분을 하는 개발자가 되고 싶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은지는, 음, 저는 이것도 약간 취준생일 때와 되게 다르다고 느끼는 점인데, 새롭게 깨닫는 중요한 지점이 또 뭐냐면, 비즈니스적인 임팩트?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저와 비슷한 레벨의 개발자들은 위에서 만들어주는 거를 그냥 하잖아요, 태스크를. 위에서 어떤 밸류를 설정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는 어떻게 코드로 이거를 해결할 것인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엔지니어링 매니저가 되면은 이 뭐랄까, 플래닝? 우리 회사의 어떤 그런 거에도 참여를 해서 어떤 거를 수정을 해야지 우리 회사에서 조금 더 비즈니스적인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곳까지 가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아주 소박하죠? 그냥 요즘에는 이런 게 생각보다 중요하구나. 이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코드에서 조금 더 하이 레벨로 가는 거죠.
짱수는 혹시 이제 짱수 마지막 피날레 저는 그냥 제가 문서화를 잘하는 개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음, 일을 하다 보면은 어쨌든 개발자다 보니까 우리가 내야 하는 머스트 해브 프로덕트는 코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는 어떻게든 짜게 돼 있어. 그 과제 배포 날에 맞춰서 코드는 짜게 돼 있고, 그러고 배포하고 나면은 일단은 그 과제는 얼추 머릿속에서 사라져 가는데, 저는 이 문서화를 잘해야겠다고 느끼는 지점이 막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3년 전에 누군가가 작성해놨던 코드를 정책적인 변경으로 바꿔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어쨌든 잘 모르는 코드가 있으면은 그거를 좀 히스토리 파악을 하려고 위키를 좀 뒤지거나 슬랙에서 프로젝트 채널을 찾아가지고 좀 왜 이렇게 구현했지? 그런 것들을 좀 찾거나 그럴 때가 요즘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문서화를 되게 잘 해주신 기획자분이 계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개발 쪽 문서화가 되게 잘 돼 있거나 하면은 되게 거기서 도움을 많이 받고, 근데 그게 아니면은 진짜 유출을 해야 될 때도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쨌든 운영적인 리스크까지 제가 가져가는 거다 보니까 나중에 이 코드를 수정하는 사람이 제일 도움을 잘 받기 위해서는 물론 코드도 문서화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짜면 좋지만 정책이 궁금할 때도 있으니 뭐 그런 문서화를 내가 더 잘하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고, 근데 진짜 정말 너무너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살아있는 문서에 대한 욕심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살아있는 문서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혹시 요 비슷한 주제로 뭐 비타나 익셉이 궁금한 것도 있을까요? 저 뭔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사실 요즘 최근에 블로그랑 문서화하는 거 진짜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짱수나 산초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어, 그 문서화할 때 그 개인적으로 쓰시나요? 아니면 팀 단위에서 결정해둔 방식으로 쓰시나요? 저는 그 뱅크 샐러드에 있는 테크 스펙을 기반으로 쓰거든요. 혹시 그런 좀 정형화된 게 있을까요? 회사에서 주어주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테크스펙이라는 거를. 저도 처음 들어봤고 회사에서 형식은 없고 오히려 저희 팀은 형식을 좀 경계하는 편이에요. 형식이 있으면 지켜야 될 게 많고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도 있으니까 그냥 모든 동료가 공유할 만한 정도의 문서면 괜찮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음. 저희도 딱히 뭔가 정해진 스펙은 없고, 저희는 요즘 한창 사내에서 AI 도구들을 도입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좀 다들 그런 AI한테 코드도 시키고 그걸 기반으로 한번 문서화도 한번 정리해줘라는 정도의 플로우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어차피 기획서도 AI가 읽어주고 코드도 AI가 짜니까 얘한테 시키면은 대충 그럴듯한 배경을 포함한 문서가 나오더라고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타의 궁금증을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 주지는 못했네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 방금 짱수가 얘기해준 그 노하우에 살짝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근데 그거는 저희 팀 룰 중에 다른 건 없는데 그거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AI를 쓴다는 거는 내가 작업하고 있는 것에서 조금 내 생각의 컨텍스트와 다른 무언가가 돌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글이 적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할루시에이션에 대한 말도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딱 한 개의 룰이 AI가 작성한 문서면은 제목 앞에다가 로봇 이모지를 붙여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영선님이 작업을 한 과제야. 근데 영선님이 작성한 글을 쭉 읽는데 엥?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는 부분을 발견을 했을 때
AI가 만든 거라고 하면은 조금 더 얘를 비판적으로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한 번 더 영선님한테 확인을 해보겠죠. 그 정도 룰은 있긴 합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취준에 대해. 왜 이런 거를 준비를 했느냐 하면은 사실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엄청 힘들었었기 때문에 취준 기간에 많이 공감도 해드리고 어떻게 다 흘러가더라 약간 이런 말씀도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한 주제이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태인지 말씀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빈타가 먼저 말해볼까요? 어떻게 보면 취준 ING라고 봐도 되겠죠. 이미 서류나 아니면 면접에서 떨어진 것도 몇 개 있으니까. 사실 처음으로 받았던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제 우테코 끝나고 처음으로 받아보는 딱 그 탈락이었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그냥 이제 주변 크루들 말로는 이제 처음부터 기대를 하지 마라. 그러면 상처 덜 받는다. 저도 그러고 있었거든요. 면접을 그렇게 잘 봤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나 괜찮아 이러고 있는데 아니 그걸 보는데 뭐야 나 아무렇지도 않네 괜찮네 하는데 집을 본가를 가야 되는데 충주를 예매를 해야 되는데 원주를 예매를 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구나. 애써 괜찮은 척 하는 거구나. 이제 그때 한번 딱 느꼈습니다. 그때 이제 이제 이렇게 실패 한번 하면은 이렇게 좀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근데 여러 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좀 무뎌지는 것 같고 지금은 최대한 잘 준비해서 지금까지 나온 거 바탕으로 최대한 종합해서 좀 포트폴리오랑 이력서 지속적으로 하루에 30분씩 보면서 다듬고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취업이 그렇게 좀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대중소 다 안 가리고 다 최대한 넣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면접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면접관분 앞에서 이렇게 딱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딱 마인드셋을 하거든요. 저 사람은 진짜 나가면 동네 아저씨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딱 들어가서 이렇게 신나게 얘기하고 오는데 그럼 또 이제 신나게 이제 그 메일을 받고 어쨌든 그러면서 조금 많은 걸 경험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정도면 취준 재능러 아닙니까? 면접이 재밌다라는 거면. 저는 저거 되게 좋게 네. 보긴 해요. 그러니까 네. 뭔가 진짜 금방 하시겠는데요, 취업을? 맞아. 네. 요거는 제 생각이지만 저는 면접을 들어가 본 적은 없으니 제 생각이지만 대화라는 것도 나만 즐거운 대화는 사실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소통이 잘 되는 대화라면은 내가 즐거운 만큼 저 사람도 즐겁기를 기대하는 게 대화고 면접도 결국은 대화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뭔가 즐겁게 내 무언가를 꺼내서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면접이면은 상대방도 그래도 나름 기억에 남는 그런 면접으로 생각을 해줄 것 같아요. 또 그 모습도 좋아 보일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면접 복귀를 하면은 이제 딱 복귀를 할 때 기술 면접이 뭐 물어봤는지 아니면 그 외 질문들 뭐 했는지 이제 좀 인성 면접이나 그 외 수다 타임은 뭐 했는지 하면은 기술 면접은 한 두세 개밖에 없는 것 같고 다 인성 면접이랑 수다 타임만 있더라고요. 제가 면접관한테도 역으로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제 저녁 시간 다가오시는데 저녁 계획은 어떻게 되시냐 이러고 자연스럽게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질문 복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되나? 제가 이게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확실히 독특하긴 하네요. 제가 그 상황에 놓여 본 적이 없으니 뭔가를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은 어렵긴 한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기술이 없었거나 그래서 그냥 결국 포트폴리오를 보완을 하는 방식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면접에서 뭔가 어필을 하려면은 차라리 그 사람이 질문을 안 던져줬을 때 내가 뭔가 역으로 질문을 할 때라도 뭐
뭐 더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했을 때 차라리 내가 그 회사에 관련된 궁금했던 기술 관련된 것들을 한번 물어보거나 뭔가 어쨌든 후킹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거에 대한 판단은 비타가 최대한 뭐 위에 선배들 뭐 6기도 취준한 네, 뭐야 취업한 선배들이 있으면 또 괜찮겠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리뷰어들 중에 뭔가 물어볼 만한 사람들 있으면은 좀 리뷰어한테도 연락을 많이 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네. 진짜 그냥 뭔가 건덕지가 있거나 내가 지금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서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일 것 같다 하면은 한번 편하게 한번 부탁드려보고 만약에 바쁘시다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알아서 거절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한번 좀 피드백이 필요하다. 네. 저도 사실 그렇게 면접을 많이 가본 건 아니지만 그 다들 면접 기술이 어느 정도 이끌어 가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그 분위기 자체로 이끌어 가야 된다? 라고 하는데 저도 아마 그걸 좀 지금 연습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포트폴리오를 지금까지 제출을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 기술에 대한 후킹이 좀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계속 보완하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 완전 초반이긴 하니까 계속 보완하면서 좋은 경험 쌓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F로서 이제 약간의 위로를 드리자면은 저는 일단 지금 제출한 것부터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약간 용기가 없어서 우테크 끝나고 바로 넣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내년 상반기를 기다려 본다던가 다 준비가 되었을 때 넣자 그랬었는데 일단 지금부터 시도를 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근데 음, 약간 일반 크루랑은 조금 다른 게 그 9월 중순쯤에 이제 먼저 하차를 결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원서 넣고 뭐 이런 활동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약간 이상하게 뭐 넣는 저쪽 서류가 다 돼가지고 이제 막 오. 면접 경험을 좀 그래도 다른 크루들보다는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아쉽게도 뭐 최종에서 떨어진 데도 있고 기술에서 떨어진 데도 있고 뭐 그렇게 지내다가 아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쳐 가지고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이제 취준을 좀 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서를 넣고 이제 이렇게 한 지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은 복귀하고. 이제 그때는 불과 한 두 달 전에는 넣는 저쪽 서류가 됐었는데 지금은 다 떨어지고 있어 가지고 '어 뭐지? 갑자기 왜 이러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내가 뭐가 부족할까 내 서류에서.' 약간 이런 거를 쪼끔 돌아보고 또 이제 선배 개발자분들께 연락을 드려서 좀 피드백을 받아보기도 하고 좀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쪼끔 뭐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좀 불안한 면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좀 스스로 뭐 믿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수많은 탈락과 이제 맞서 싸워야 되다 보니 좀 위축이 되기도 하고 '아 내가 처음에 이 우테코를 관두는 시즌에 붙었던 거는 운이었나?' 약간 이런 인제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쪼끔 네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좀 헤쳐나가고 있는. 네. 한 가지 좋은 점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처음에 성공했다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음. 막 무조건 거절만 당했다면 쪼끔 위축이 되시거나 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 성공했다는 경험 자체가 있다는 게 쪼끔 자신감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채팅으로 "개인의 실력이 변하지 않았는데 지원 결과가 달라진 거면 시장 상황 탓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또 그 말은 또 시장이 좋아진다면은 다시 뽑힌다는 뜻이기도 하니깐요. 결국 취준은 딱 한 번만 뚫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저는 디폴트가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취준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우테크 들어가기 전에도 취준을 좀 했었는데 나는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붙으면은 또 열심히 하면 된다. 약간 그 생각으로 한 번만 뚫자라는 생각으로 너무 위축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뭐 말처럼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지만 위축되지 여기 않는 계신 분들은 방법. 이제 그 수료하고 본격적으로 취업까지 조금 얼마나 걸리셨었나요?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긴 하는 게 저는 그 바로 아, 취업을 한 케이스긴 한데 그래서 저는 네. 저는 대신에 우테크 들어가기 전에의 취준 경험을 토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음. 탄초는 그래도 취준은 조금 더 하지 않았나요? 아, 사이 맞아요. 기간? 저는 취준을 좀 했죠. 합격하기 전까지 한 9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오. 저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에 다니고 있긴 한데 그 말인즉슨 그 전까지는 어디에도 붙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9개월 정도? 근데 되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 것 같은 게 아마 두 분 다 수료 직전에 선스타 했을 때도 들었겠지만 거기에서 발표를 해줬던 취준을 되게 오래 한 다음에 합격을 한 사례고 또 반대로 난 지금은 아직 취업할 때가 아니야 하면서 기다리다가 내가 필요한 시점에 딱 붙었던 사례라서 그런 되게 다양한 케이스들을 다 보면서 그냥 계속 멘탈 관리 열심히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굳이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오히려 한 번에 붙으면 그게 진짜 이상한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진짜 완전 특이 케이스고 사실은 저는 1년 정도 바라보긴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서울에서 상경에서 취준을 할 거니까 알바를 좀 알아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던 적이 있어서 마음 편하게 길게 보고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정서가 말한 것처럼 진짜 케이스도 너무 다양해서 그러니까는 오히려 약간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이만큼 노력했고 저 사람은 조금 안 한 것 같고 똑같은 거에 지원했으면 당연히 내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식으로 수학처럼 수식처럼 인풋 있으면 출력도 똑같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그것도 좀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댓글을 "어차피 그 뒤에 각자의 고민과 고충이 또 생겨서 그냥 인생 다 힘든 거 똑같아요." 라고 말하는데 맞아.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쵸. 어떻게 보면 취업을 하면 그때부터 또 이제 새 인생 시작이니까. 음. 네. 그러면 맞습니다. 저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네네. 또 면접 질문 아니고요. 난 벌써 일단 긴장을 하고 듣기 시작했어 이제. 이따가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은. 그냥 어 약간 우테코 주변 크루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는 회사 들어가서도 지금 그 열기 그대로 가지고 퇴근한 뒤에도 와 나는 미친 듯이 막 성장하고 막 이렇게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막 그렇게 할 거야라고 했는데 코치분들께 여쭤보면 생각보다 그러다가 취업되면 사람이 바뀐다. 그래서 퇴근하면 집에 가서 공부하기보다는 우선 쉰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포괄적인 이제 직장인 그 형태로 다시 바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제 환상 속에 있는 그 우테코에서 배웠던 그런 걸 가지고 계속 디벨롭을 하시는지 퇴근 이후에도 짱수랑 산초는 그게 궁금합니다. 근데 일단 확실한 거는 저는 우테코 다니면서 취준을 할 때는 약간 진짜 제 인생이 없다시피 살았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취업이라는 큰 산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지냈다면은 이제는 좀 삶은 챙겨야지 되는 인생이 시작된 것 같고 그래서 당연히 쉽니다. 쉬고 근데
저는 지금 어쨌든 환경이 우테코에서 같이 으로 들어온 크루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저희 팀도 좀 그래도 기술적으로 공부를 해보자 뭐 이런 걸 추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그런 환경 속에 저를 던져 넣으면 또 알아서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책 이것저것 읽고 있고, 근데 지금 읽고 있는 책 끝나고 나면은 또 쉴 것 같긴 해요. 이게 너무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치는 감이 있어서 또 쉬다가 또 관심 있는 기술이 생기거나 또 필요가 생기면 또 공부하고 그러지 않을까. 근데 아무튼 우테코보다는 확실히 덜해지긴 했다. 근데 끈을 놓지는 않았다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개발 공부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이제 당신들 세금 공부하고 돈 공부해야 돼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절세 계좌 만드셔야 됩니다. 뭐 아무튼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너무 다양한 분야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이제는 챙겨가야 된다. 그런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저는 이제 회사 외의 일을 많이 하진 않고 회사 일을 조금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는가 6시 반에 기상을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준비를 하고 7시 반에 집을 나가서 8시 반부터 6시 조금 넘어서까지 회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은 밥을 먹고 하면 8시 반이에요. 그럼 제가 6시 반에 일어나니까 11시 정도엔 자야 되잖아요. 그럼 남은 시간이 한 3시간? 만약에 중간에 운동을 갔다 온다. 그러면 1시간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쉬어야 되잖아요. 약간 이렇게 합리화하는 걸 수도 있지만 시간 내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또 놀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놀러 나가면은 하루 정도는 쉬어야 되잖아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일 시작한 지 2달밖에 안 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직장 일 외에 많은 거를 하진 않는 것 같고 그래도 비타가 말씀하신 거를 저도 너무 꿈꾸고 짱구처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진짜 우테코처럼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우테코 때는 막 이동 시간에도 개발 유튜브 보고 그랬었는데 그 정도의 열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을 때 최대한 활용하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또 할 사람들은 할 것 같아요. 이게 또 알아서 그쵸. 못하는 거가 싶기도 하고 음, 또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달린 것 같고. 음, 근데 또 음. 그러니까 또 하는 사람이 대단한 것 같고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살짝 그런 로망을 계속 아직까진 꿈꾸고 있어가지고 음, 구구한테도 계속 여쭤봤거든요. 혹시 퇴근하고서도 사이드 프로젝트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구구는 100%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믿음 하나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음. 그쵸, 그쵸. 다시 한번 자, 반성하게 되는. 음, 음. 그다음에 그러면은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식당을 갔을까? 이게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최애 식당 하나만? 스시식당, 잠실과 선릉 각각 하나씩. 각각 하나씩인가요? 네네. 근데 뭔가 프론트는 선릉 쪽에 있을 것 같고 이제 서버 분들은 잠실 쪽에 이게 있을 것 같은데 프론트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아무래도 꺼벙이 분식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곳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때 뭐 미션을 하든지 아니면 뭐 뭔가 우테코에서 어떤 뭔가를 할 때든 간에 뭐 어딜 나가서 먹거나 이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맨날 빨리 먹고 들어와서 또 뭘 해야 되고 또 같이 뭔가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꺼벙이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추억도 많이 남는 그런 식당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가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긴 해도 근데 결국 기억 남는 거는 제일 간단하게 많이 먹었던 꺼벙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잠실에서는 그렇게 꺼벙이만큼 기억 남는 그런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예. 프론트 입장에서는. 네. 비타는 어디신가요? 아, 저는 제가 사실 먹보라서 진짜 먹는 거에는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진짜. 그래서 한 개만 선택하라고 하면 진짜 20분 걸릴 것 같아서 두 개씩 말해도 괜찮나요, 혹시? 더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예, 저는 이제 딱 돈 지출하는 데가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IT 제품 사기랑 밥 먹는 거 딱 그 두 개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잘 먹는 타입이라 설릉을 먼저 고르면 설릉에 또 제가 순대국밥을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농민 배감순대 음. 거기가 또 지금 진짜 출발할 정도로 다시 한번 맛이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거기 좀 맛이 좀 기억나고 그리고 거기 앞에 CU인가요? 거기 CU 전국 CU가 1호점. 네. 네, 그쵸. 1호점에다가 그 바로 본사 건물 옆에 있어가지고 도시락 빵빵에 그냥 최신 거기는 제 2의 맛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그렇게 두 개 고르라면 딱 거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잠실은 제가 또 잠실의 그 남자의 어떻게 보면 국룰 그 밥이었던 돈가스. 제가 또 돈가스 맛집이 세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원탑이 아 거기 나루카츠랑 그 다음에 지하상가에 있는 그 한우국밥 있거든요. 그 지하상가에 한우국밥 있었는데 거기 진짜 투탑이었습니다. 사실 맛있는 데가 더 많은데 여기까지 제 비밀을 토로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입니다. 진짜 오늘 봤던 비타의 모습 중에 제일 행복했어요. 그니까. 와. 아니, 짱수는 그럼 혹시 어디를 많이 갔나요? 저는 지금 기억에 남는 데가 딱 두 군데가 있고 근데 하나는 지금 없어졌어요. 그쵸. 저는 또 도시락을 또 되게 많이 싸다녀서 어차피 해 봐야 레벨 1 초반? 아니면 가끔씩 나가서 먹는 게 다긴 했는데 옛날에 잠실 캠퍼스 근처에 신천직화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가 제육이랑 순두부찌개를 같이 줬어요, 그 세트로. 그래서 아니 같이 줬나?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제육이랑 순두부를 같이 먹을 수 있었던 데가 있었고 진짜 좋아했습니다. 진짜 좋아했다가 여기가 갑자기 없어져 가지고 그다음부터 제일 많이 갔던 건 수가성. 사실 잠실에 또 순두부 파는 집으로는 스타일이 갈리게 두 가게가 있거든요. 수가성 맛있어파와 새벽집 맛있어파 이렇게 두 파가 나뉘고 새벽집은 조금 더 깔끔한 쪽이고 수가성은 조금 더 든든한 요런 느낌인데 저는 수가성이 조금 더 지금 기억에는 맞더라고요. 그 두 개 좋아했습니다. 저는 잠실에는 싸다김밥, 납작만두 이걸 진짜 주구장창 먹고 선릉에서는 얌생김밥, 잔치국수 이것만 먹었습니다. 메뉴 한 가지에 꽂히는 타입이라 추천드립니다. 진짜 어쩌면 이번 화에서 가장 꿀팁. 상추가 이야기해 준 건 별로 꿀팁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요? 뭐 아무튼 저는 또 마치기 전에 실기분들한테 궁금한 게 혹시 익셉이나 비타는 나중에 팔기들을 만나게 되면은 팔기들한테 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혹시나 있을지 있다면 좀 어떤 이야기를 해 주고 싶은지가 좀 궁금해요. 지금 제가 취준 중이라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걸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를 레벨 1 부터 작성을 해 봐라라는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이게 언제 쓰든 간에 약간 그러니까 레벨 1 때 쓰든 레벨 3나 4가 끝나고 프로젝트 끝나고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를 쓰든 결국에는 '와 나 뭐 했지?
왜 쓸 게 없지?'라는 생각이 공통적으로 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빨리 할수록 뭔가 프로젝트를 좀 더 똑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코포를 위한 어떤 그런 기능 추가나 어떤 최적화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프로젝트에 임하는 거랑 진짜 이 우테코에서 그냥 프로젝트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엔 이걸로 이 기획 아이디어로 뭐 창업을 하거나 이렇게까지 갈 게 아니라면 결국에는 취업을 잘하기 위한 소스로서 우리는 이걸 쓰는 건데 그걸 조금 더 똑똑하게 할 수 있었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못했지만 네 근데 네 돌이켜 보면은 레벨 1 때부터 그냥 우테코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력서나 포트폴리오 써 보면서 '나 왜 한 게 없지? 뭐 여기다 뭘 써야 되지? 어떤 분야에 내가 관심이 많지? 약간 뭐 내가 관심 있는 회사에서 추구하는 JD가 뭐지?' 약간 이런 거를 좀 더 빨리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서 제가 만약에 8 기를 만난다면 이런 얘기들을 좀 해줄 것 같습니다. 음. 네. 익셉이 혹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혹시 다 어디 메모를 해 두셨나요? 이게 너무 완벽한 답변이어 가지고 이게 또 두 번째 터져 가지고 흥분해요. "아 왜 그러세요?" 이러고 또 되게 답변 잘하실 거면서. 아니요. 저도 방금 이렇게 하면서 살짝 시간 뻐기는 거거든요. 아 생각할 시간을 좀 저는 생각을 해 보면 익셉에 했던 거에서 말해 줬던 거에 대해서 안 좋은 부류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좀 소개해 주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익셉이 말했던 대로 그렇게 이력서랑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 좀 크루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좀 요즘은 신입 장벽이 높아졌으니까 이런 기술도 써 봐야 되고 저런 기술도 써 봐야 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기술이 보이고 그 목적을 먼저 만들려고 하는 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진짜 프로젝트 하면서 이제 우리 그 팀은 싸우는 걸 다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논쟁도 이제 끝까지 싸워서 이제 11시 퇴근 이후에도 끝나지 않으면은 디스코드에서도 만나서 한 번 더 토론을 할 정도로 심했는데 저는 그게 기억에 엄청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이제 지쳐서 '아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보다 끝까지 같이 논쟁을 해 보고 둘이 합의하에 제일 맞는 거를 결정해라. 근데 이게 팀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레벨 1, 2 때 했을 때 그냥 이게 좋대. 저게 좋대. 아 이게 관례야. 그런 거보다는 나만의 원칙을 결정하는 걸 추천드린다라는 걸 말해 주고 싶어요. 다들 우테코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걸 느꼈나 보네요. 그쵸. 네. 저도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어 그러면 저 한 가지만 더 해도 되나요? 아, 네네. 또 무슨 질문을? 아니요. 질문이 아니라 그냥 한 가지 그 팔기분들께 아, 어. 해 주고 싶은 말은 어 사실 제가 이전에 여러 창업 프로젝트를 경험했어서 그런지 몰랐는데 이번 프로젝트 하면서도 그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팀플 할 때도 '이게 정말 사용자한테 가치를 줄 수 있는 건가?' 어떻게 보면 팀 프로젝트 내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7 명에 대한 소수의 의견으로 그 기능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정말 유의미한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항상 그 프로젝트에서도 뭘 기획하거나 초기에 기획하거나 이후에 아이디어가 결정되고 기능 하나하나를 만들어 갈 때 사용자 중심으로 먼저 어떻게든 생각을 해 봐라. 뭔가 다른 이런 크루가 의견을 가져왔는데 넣을까 말까부터 먼저 결정할 게 아니라 사용자 관점에서 '이게 정말 그게 필요할 존재인가?'를 먼저 고민해 보고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중에 가다 보면 너무 뾰족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두루뭉실한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러프하게만 들어보면은 비타랑 익셉이랑 하고 싶은 말이 쪼끔 상반되는 것 같은데 전 오히려 그래서 쪼끔 더 우테코 같은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제가 선스타 백엔드 선스타 발표했었는데 그때 저랑 저 동기인 이랑 또 하고 싶은 말이 완전 반대였거든요. 그래서
그쵸. 요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크루들이 공감하고 그중에 자기한테 더 맞는 방법으로 잘 음. 활용을 하면은 어쨌든 좋은 우테코를 겪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음. 전 동의합니다. 둘 다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소감을 한번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할 시간을 위해 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사실 우테코에 대한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정과 충성심, 고마움 이런 게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 7기 분들도 그런 거를 가진 분들이 또 지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 듣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익셉과 비타로부터 저는 오늘 조금 약간 옛날에 열정 넘치던 그 시절을 비춰보는 것 같아서 '아 다시 또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저는 사실 오늘 오기 전에 쪼끔 걱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6 기와 7기 사이에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완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수다를 떠는 거라서 이게 대화가 얼마나 잘 흘러갈까에 대한 되게 러프한 고민을 좀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익셉도 비타도 너무 재밌게 말을 잘 해줘 가지고 덕분에 굉장히 즐겁게 수다를 떨다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앞으로도 혹시 고민이 있거나 하면은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되고 아니면 칠기들끼리 한번 호스팅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과연 네. 마지막은 익셉이 먼저 할 것인지 비타가 먼저 할 것인지. 제가 먼저 하도록 좋은데요? 네, 진행하시죠. 네, 마지막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셉. 예. 아, 저는 사실 처음에 질문 리스트를 받았었는데 처음에 한번 딱 훑어봤었을 때 내가 이걸 답변을 준비해 갈까? 약간 면접처럼 어느 정도 답변을 준비해 갈까?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뭔가 그 당시에 딱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말하면은 정말 솔직하고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걸 내 머릿속에서 정리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만 해도 나만의 회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준비를 안 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들어오기 전에 조금 졸렸는데 제가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지금 너무 해맑아 가지고 지금 잇몸이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냥 1년 동안 회고한 게 너무 재밌기도 하고 다시 한번 회상하기도 하고 이제 이걸 끝난 뒤에 다른 일정이 없어서 '아 잠깐 쉴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다시 또 이제 옛날 모습인 제가 또 생각이 나서 개발 욕구가 또 이렇게 끌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좋은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중에 이제 뜬금 게스트가 필요하다면 저는 언제든지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무리할까요? 아, 네. 네. 마지막입니다. 익셉 마지막이에요. 아직 그 비타는 저희가 캠퍼스가 한 번도 같았던 적이 없어 가지고 여기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재밌는 분이 또 백엔드에 있는지 몰랐네요. 약간 네. 아무튼 저도 이제 처음에 어 이 우스타에 대한 모집 글이 올라왔을 때 처음에 저는 이제 그 어떤 녹음실을 빌려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줌으로 음. 하는 줄은 처음에는 몰랐었어 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제 독일에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아 그래서 줌으로 하는구나.' 이제 알게 됐는데 저는 일단 좋았던 거는 이 어쨌든 1년 정도 저희보다 앞선 길에 있으신 분들도 '우테코를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네 안 잊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그럼 저도 똑같이 1년 뒤에 그렇다는 얘기니까 그런 점들이 좋았고 저는 이제 비전공자고 개발을 시작한 지도 이제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 애초에 개발을 시작할 때부터 저는 목표가 우테코였거든요. 약간 여기의 교육 시스템과
이런 것들을 너무 겪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저도 이 우테코를 사랑하는 마음을 쭉 가지고 뭔가 다음 기수에는 좀 더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비타와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뭔가 이 소방수가 필요하다. 어떤 뭐 "요번에 저 부를 사람 없는데 얘나 불러야겠다." 약간 이러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네 저는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재밌게 잘 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공식적인 마무리는 여기서 해보시고 안녕 하고 우리끼리 궁금한 게 있다면 조금만 더 수다를 떨어볼까요?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뭐 수고하셨어요. 약간 다음에 봬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이런 거 안 했잖아요. 했나? 몰래카메라예요? 아니요.